북한산에 얽힌 진짜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줄게. 몇 년 전 어느 날 밤 친구 셋이 북한산에 야경을 보러 산행을 나갔어. 이 친구들은 정말 친한 사이여서 무슨 일 있어도 함께 다녔지. 그날도 마찬가지로 정상에 도착해 야경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찾기 시작했지. 그런데 걸어가던 중 셋 중 하나인 민수가 뒤를 돌아보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 야, 너희들. 우리 바로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모두가 민수의 얼굴을 보자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어. 공포에 휩싸인 셋은 더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때 갑자기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어.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소리는 계속 뒤에서 들려왔어. 이제는 뛰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 한참을 뛰어내려오다가 갑자기 민수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어. 뭔가 이상해. 이 길이 아니야.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 가파른 경사와 어두운 숲속에서 마구잡이로 뛰다 보니 다른 길로 들어선 게 확실했어. 순간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아무 방향으로나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안개가 걷히면서 그들은 드디어 한 조명불이 보이는 산책로에 도달했어. 숨도 못 쉬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서로를 확인하고 안심하며 헛웃음을 짓다가 민수가 근심 섞인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우리 셋이 온 게 맞는데 왜 4명이 내려왔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어. 조명이 비추는 그곳에는 셋이 아닌 넷의 그림자가 서 있었지.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 이 이야기를 너희가 계속 전해야 할 차례야.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북한산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그 사건을 말한 후로 그들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 그 후로 친구들은 정말로 그 끔찍한 경험을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섬뜩한 느낌은 그들을 따라다녔지. 특히 민수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소리쳐서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어. 하루는 민수가 그날의 일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모이자고 했어. 그는 무언가를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거든. 결국 친구들은 민수의 집에 모였고 민수는 그날 밤 찍은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줬어. 사진들은 희미하고 흔들렸지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이상했어. 세 친구가 모두 옹기종기 모여 찍은 그 사진에는 분명히 4사람이 있었어. 4번째 사람은 흐릿하게 찍혔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확실했어. 그들은 그 사진을 보고 경악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 단지 그날 밤 이후로는 서로를 더욱 자주 확인하며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2번 잠그고 잠들곤 했지. 그리고 어느 날 그 셋 중 하나가 전해준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그 셋 중 하나가 전해준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함에 몸서리를 쳤어. 몇 달 후 민수는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끝내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 치료를 받다 보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은 떠나지 않았어.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혼자 다시 북한산을 찾기로 했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지. 민수는 홀로 북한산에 올라갔고 그날의 장소를 찾아갔어. 안개가 자욱한 정상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 그날 밤의 4번째 그림자였어.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다가오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 후로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어. 친구들은 민수의 소식을 끝내 듣지 못했지. 지금도 북한산에 가면 가끔씩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